형 누나들, 일주일 만에 기름값이 리터당 168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168원이던 휘발유가 지금 1856원이에요. 서울은요 1917원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일부 주유소는 하루 만에 리터당 100원을 올렸습니다. 어제 1750원이던 데가 오늘 1850원이에요. 주유소 탱크에 있는 건 예전에 싸게 사놓은 기름인데 국제 유가 올랐다고 바로 가격을 올린 거죠.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지난주에 사온 사과를 이번 주 시세라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저도 어제 주유소 갔다가 기름값 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차를 세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아니면 차를 그냥 팔고 지하철 타야 하나 하고요. 이거 대통령도 빡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심하다고 했어요.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름값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둘째,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 진짜 리터당 3,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이건 좀 무서운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판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봅시다. 시작점은 2월 28일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 참수작전이라고 불리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결과요?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86세,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했던 최고 지도자가 폭격에 사망한 거예요. 이란은 곧바로 40일 추도 기간을 선포했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도시는 물론이고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라크, 사우디, UAE에 있는 미군 기지들의 미사일과 드론을 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형 누나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중동에서 석유가 나가는 유일한 출구 같은 겁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가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전부 이 해협을 지나오거든요. 수도관 하나로 물 받는 아파트인데 그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국제유가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브렌드유, 쉽게 말해서 국제 원유 기준 가격인데요. 배럴당, 그러니까 석유 드럼통 한 통 가격이 72달러에서 85달러까지 뛰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18%가 급등한 겁니다. 미국 쪽 기준 유가인 WTI도 67달러에서 80달러로 올랐고요. JP모건은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 주유소에 어떻게 도착하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사가 원유를 비싸게 사와야 하잖아요. 거기에 환율까지 뛰면 이중으로 맞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이 1856원이에요. 일주일 전만 해도 1688원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리터당 168원이 올랐어요. 비율로 따지면 10%입니다. 이게 체감으로 어떤 건지 계산해 볼까요? 중형 세단 연비가 리터당 11km 라 하면 주 5일 출퇴근에 왕복 50km 정도 다니는 분은 한 달에 대략 95리터를 넣거든요. 리터당 168원 오르면 한 달 기름값이 약 16,000원 늘어나는 거예요. 연으로 치면 19만 원이죠. 치킨 한 마리 값이 그냥 주유소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세금도 아니고 보험료도 아니고 그냥 휘발유 넣었다고 19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는 건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도미노가 시작돼요. 물류비가 오릅니다. 택배비가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고 식자재 운송비가 오르니까 결국 식당 가격이 오르고 마트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항공료도 올라가니까 비행기표도 오르고요. LPG도 오르니까 도시가스비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름값 하나가 올라가면 대한민국 물가 전체가 출렁이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뭘 하고 있냐?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워집니다. 이번엔 진짜 이갈고 준비한 4개 카드를 꺼냈거든요. 이거 듣고 나면 안심이 되실지 아니면 반대로 더 쫄리실지 판단해보세요. 사실 정부가 물가 안정됐다고 하는데 편의점 삼각김밥이 지금 1,300원이에요. 어디가 안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책을 보면요. 첫 번째, 유류세 인하입니다. 현재 휘발유의 7%, 경유와 LPG 부탄의 10%를 깎아주고 있어요. 이게 4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가격 효과로 보면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정도를 덜 내고 있는 건데요. 유류세 인하가 없었으면 지금 1,856원이 아니라 1,900원 넘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유가가 더 급등하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최대
37%까지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실제로 37%까지 인하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7에서 10%니까 아직 카드가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비축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예요. 한국이 갖고 있는 석유 비축유가 정부와 민간 합쳐서 208일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회원국한테 최소 90일분은 갖고 있으라고 권하거든요. 한국은 그 2.3배를 갖고 있어요. IEA 회원국 중 6위 수준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위기 대비는 세계 탑 수준이에요. 위기가 너무 자주 와서 내성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3월 초에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KPC랑 국제 공동비축,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랑 같이 기름을 모아두는 건데요, 200만 배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당장 기름이 안 들어와도 7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축유 방출 조건은 에너지 안보 기본 계획상 군사 긴장이 4주 이상 장기화될 때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직 방출까지는 안 갔지만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좀 센 건데요, 진짜 최후의 수단, 최고 가격 지정제라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겁니다. 석유사업법에 유가가 급등할 때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걸 실제로 검토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석유의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만큼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형 누나들이 제일 화날 부분인데요, 주유소 바가지 단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형성 구조를 조사하고 있어요. 특별기획검사에 들어간 거죠. 뭘 보겠다는 거냐면 정유사들끼리 가격을 맞춰서 올리는 담합이 있는지, 그리고 주유소가 재고 기름을 국제유가 핑계로 미리 비싸게 올리는 행위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 100원 올린 주유소들, 그 기름은 지난주에 싸게 사온 기름이에요.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바로 100원 올리는 건 중동 핑계를 대는 거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근데 형 누나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진짜 핵심이 보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를 때는 빛의 속도, 내릴 때는 천천히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주유소 가격은 바로바로 따라 올라가거든요. 배달 오토바이보다 더 빨라요. 근데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주유소 가격은 느긋하게 내려와요. 며칠, 심하면 몇 주 뒤에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KTX인데 내려올 때는 완행 무궁화호예요. 그것도 입석 없는 무궁화호. 이걸 시차 불균형, 그러니까 올릴 때와 내릴 때 속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이건 구조적으로 소비자한테 불리한 판이라고 하는 거죠.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요, 국제유가가 올라서 재고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바로 반영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내릴 때는 기존에 비싸게 사온 재고가 있으니까 천천히 내리는 게 이익이고요. 결국 이건 악의가 아니라 비즈니스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예요. 정유사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유사는 올릴 때는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핑계대고, 내릴 때는 재고 원가가 비싸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핑계가 두 개예요. 올릴 때 핑계, 내릴 때 핑계. 우리만 손해예요. 근데 그 구조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기름값에 열받는 진짜 이유는 전쟁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원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그걸 드러낸 것 뿐이에요.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느낀 분노, 왜 이렇게 비싸? 이 감정 있잖아요. 그게 그냥 전쟁 핑계가 아니라 이 구조적 비대칭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걸 알면 더 화가 나죠.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99.7%라서 이 구조에 더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가동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를 특별 검사한다고 한 겁니다. 위기 대응 체계도 격상했어요. 기존 긴급 대책반에서 차관급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형 누나들이 제일 궁금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A, 협상 타결입니다. 이란이 3월 3일에 협상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3월 5일에 트럼프가 이미 늦었다고 거절했고, 이란도 협상 요청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양쪽 다 협상을 부정하고 있어요. 솔직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란이 비밀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만약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유가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구조 기억나시죠? 내릴 때는 천천히, 유가가 내려도 주유소 가격은 바로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나리오 B, 봉쇄 장기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4주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요. 이때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유류세 인하도 37%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근데 유가 자체가 배럴당 $100를 넘으면 유류세를 깎아봐야 체감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이 경우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휘발유 넣어야 출근을 하니까 넣게 되는 거죠. 회사가 기름값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요. 참 행복하죠. 시나리오 C, 전면전 확전, 이건 최악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인 전면전에 들어가고 사우디나 UAE까지 분쟁에 말려들면 유가가 배럴당 $130 이상 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기름값이 리터당 2,700원에서 3,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3,000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봉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사실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경제 자체가 석유 수출에 의존하거든요. 호르무즈를 막으면 남의 기름도 못 나가지만 자기 기름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남을 굶기려고 내 밥줄을 끊는 격이죠.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3월 5일 기준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공습 초기 대비 86% 감소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건 이란도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누가 돈을 버느냐? 주식시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유주, 그러니까 기름 만드는 회사 주식을 볼까요? S오일이 3월 3일 하루 만에 17.27% 급등했습니다. 11만 원에서 12만 9천 원으로요. 왜 오르냐면 방금 제가 말한 그 구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싸게 사놓은 기름을 비싸게 파는 재고 이익이고요. 두 번째가 더 결정적입니다. 바로 정제 마진이에요. 원유를 비싸게 사와도 그걸 휘발유로 만들어서 팔 때는 가격을 더 비싸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오를 땐 빛의 속도의 본질입니다. 원가 오르는 속도보다 판매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중간에 남겨먹는 마진폭 자체가 확 커지는 거예요. 한국 정유 시장이 소수 회사가 꽉 잡고 있는 과점 체제라서 가능한 구조죠. 투자자들이 이걸 아니까 주식이 폭등하는 겁니다. 증권사 목표가도 15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SK이노베이션도 12만 4,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ENS와 합병해서 아시아태평양 최대 에너지 회사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8%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최고 가격 지정제,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유사 마진에 뚜껑이 씌워지는 거니까 지금 올라간 주가가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유주는 전쟁이 계속되면 올라가지만 정부 규제가 오면 꺾이는 양날의 칼이에요. 방산주도 움직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월 3일 사상 최고가 143만 원대를 찍었습니다. 수출 예정 물량이 35조 원 이상이고 수출 비중이 53%나 되거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방산주가 더 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으로 호르무즈 해협 막혔고 국제 유가가 뛰었고 한국 기름값이 일주일 만에 168원 올라서 1,856원까지 왔어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비축유, 최고 가격 지정제, 바가지 단속까지 카드를 하나씩 꺼내고 있고요. 앞으로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느냐 아니면 봉쇄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름값이 안정될 수도 있고 3,000원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형 누나들 주유소 갈 때 오핀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동네인데도 주유소마다 리터당 100원 넘게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100원이 한 달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치킨 반 마리는 먹는 건데 그걸 주유소에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넣는 기름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전광판에 뜨는 숫자를 보고 넣을 뿐이죠.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이제 알잖아요. 그 숫자 뒤에 전쟁이 있고 정유사의 이익 구조가 있고 그리고 불리한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